안녕하세요, 아색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마주하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쓰던 카메라가 지금 어디 간지 찾지를 못해서 일단 약간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주제는 드레스 투어 Q&A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레스 투어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드레스 투어 때 남자친구 리액션 영상도 올라갔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둘 중 하나를 클릭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드레스 투어 가기 전에 진짜 별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막 뭐 입고 가야 되지? 누구라면 챙겨야 되나? 스케치를 꼭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별별 막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떨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Q&A를 만들어 왔어요. 저는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따로 적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적어왔거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드레스 투어가 뭘까요? 드레스 투어란 우리 웨딩 업계를 보면 정말 수많은 드레스 업체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드레스 업체 중에서 내가 본식 때 내 결혼식장에 입고 들어갈 드레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드레스 업체 중에서 내가 드레스 투어를 갈 드레스 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드레스 투어는 통상적으로는 세 군데를 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세 군데를 가시지만 나는 좀 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화려한 거. 플레이님 저는 화려한 게 좋아요. 화려한 거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님 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 협력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랑 이제 연계돼 있는 업체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업체들이랑 다 연계를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물론 나랑 안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스타일이 확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다나한 걸 좋아해. 다나한 것 중에서 실크를 좋아해. 그럼 실크가 좀 더 돋보이는 곳이 있고 아니야 나는 레이스가 좋아 하면 레이스가 좀 더 돋보이는 곳이 있고 저처럼 비즈감이 뿜뿜한 곳을 원하시면 비즈감이 뿜뿜한 곳들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어님한테 요런 거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저는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플레이어님이 딱 보시고 그럼 여기랑 여기도 가면 좋겠고 그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분위기인 여긴 어떠세요? 해가지고 다른 곳 한 곳은 플레이어님 추천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 한 곳에 에스메랄다였는데 거기도 가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아마 비슷한 가격대를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가 라인, 중가 라인, 고가 라인 한 곳씩을 간다고 치면 당연히 고가 라인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저가 라인 드레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우리 따지고 보면 티코랑 제가 이제 아는 것 중 마세라티 이 두 개를 따지고 보면 어떤 게 더 눈에 가겠어요? 당연히 마세라티한테 더 눈에 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드레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로 가실 거면 거의 비슷비슷한 라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건 대부분 플레이어님들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질문으로 제가 꼽은 게 그러면 저는 드레스 투어 말고 지정으로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지정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고 저는 당연히 그냥 득투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정은 뭐냐면 저처럼 드레스를 세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안 가보고 전 무조건 여기로 할게요 라고 해서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도 뚜렷한 장점과 뚜렷한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뭐 가격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드레스 투어로 가서 받는 혜택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혜택들을.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드레스 업체마다 실크도 가지고 계시고 레이스나 아니면 비즈 있는 모든 드레스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더 화이트 같은 경우는 비즈감이 좀 더 뿜뿜한 애들이 훨씬 더 예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크나 레이스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즈감이 훨씬 더 예뻐요, 얘네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비즈가 뿜뿜한 애들을 선택하고 싶어. 그래서 난 더 화이트로 갔어. 근데 입었는데 드레스가 나를 뱉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레스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오히려 입어봤더니 실크가 더 예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난 실크를 진짜 입고 싶었는데 레이스가 더 예쁘네? 비즈가 더 예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입어봐야 이 드레스 업체랑 나랑 좀 케미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서 지정할래 투어할래 한다면 저는 그냥 투어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투어를 하면 투어비가 5만 원씩이 들거든요. 근데 지정을 하면 투어비가 일단 안 들어요. 왜냐면 투어를 안 하니까. 난 여기랑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어비가 안 듭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드레스 투어를 누구랑 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자매, 뭐 엄마랑 같이 가도 되고 이렇게 많이들 같이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조금 심했을 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플래너님이랑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동행 플래너였기 때문에 플래너님이랑 저랑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만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풀리기도 했어가지고 아직까지 딱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친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비동행 플래너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너님께 동행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만 만약에 동행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그거 한 번을 드레스 투어에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시선이 진짜 필요해요. 남자친구 데려가면 다 예쁘다고 해요. 그냥 다 예쁘고 사실 제 눈에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무랑도 같이 안 하고 워킹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전화해서 아, 저는 워킹으로 해서 예비신랑이랑 둘이 가야 되는데 혹시 엄마 같이 가도 되나? 아니면 친구나 자매가 같이 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써 5번째 질문인가요? 스케치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투어를 하기 전에 스케치를 꼭 해야 돼? 해야 되나? 왜냐면 다들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드레스 투어를 치면 진짜 스케치를 하라고 꼭 나와요. 스케치를 무조건 하세요. 왜냐면 이제 기억을 못 하니까. 라고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스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투어를 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하신다면 남자친구보다는 플래너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남자친구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그런 디테일들을 알기 때문에 남자친구보다는 플래너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차라리 플래너님이 그 스케치에 몰두하시는 것보다 업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봐주세요, 저렇게 해봐주세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라고 저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케치를 하면 그 하나하나 세세한 거를 보느라고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 넥이다 아니면 스퀘어 넥이다 하트 넥이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A라인이다 뭐 벨라인이다 아니면 머메이드다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비즈도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시간에 그냥 업체분께 저 이렇게 해봐주세요 저렇게 해봐주세요 저희 신부님 이것보다 얘가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신해서 어필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플래너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플래너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드렸었고 심지어 저는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무튼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플래너님이 제가 입은 드레스 그걸 보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좀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를 저 대신해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난 이 업체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필을 잘 못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플래너님들은 저희보다는 좀 더 자주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스케치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왜냐면 3군데를 가고 한 군데당 4벌씩 입어요. 그럼 12벌을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 다 통틀어가지고 마지막에 물론 고른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업체를 가고 두 번째 업체를 가잖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별로다. 여기가 더 나한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느낌이 딱 와가지고 한 개를 제낍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개가 있고 세 번째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랑 그 앞에 골랐던 그거 하나랑 그 둘 중에 이제 한 개를 다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 업체에서 드레스 4벌을 입어보는데 그 4벌 중에서 2벌을 킵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또 업체마다 달라가지고 여쭤보셔야 되지만 제가 갔던 모든 업체 이제 3군데 전부 다 2벌씩 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입어보면 느낌이 딱 와요. 물론 다 예쁘지만 그 중에 뇌리에 박히는 그 드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명이었잖아요. 저랑 플래너님랑 남자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이제 과반수 나온 것들. 근데 거의 대부분 통일했었어요. 그것들 2벌씩 해가지고 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리액션을 보면 알아요. 다 와 예쁘다, 와 예쁘다 하는데 그 중에 이야 대박 막 이러거나 아니면 전 이걸로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 억양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가 리액션 보시여가지고 그냥 우와 와 정말 예쁘다 와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차라리 핸드폰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다 타이핑은 되게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서 두 번째 드레스를 입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비는데 그 시간에 남자친구랑 저랑 아니면 남자친구랑 플레이어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금 첫 번째 드레스 머메이드는 V넥이었지. 이거는 뭐 비즈가 있었어. 이거는 스퀘어 넥이었어. 이건 하트 넥이었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남자친구의 총평을 적는 겁니다. 이거는 내 기준 말고 남자친구의 기준. 남자친구가 봤을 때 여자친구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10점 만점 아니면 5점 만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스케치보다는 덜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투어 때 누브라를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드레스마다 이제 내장 캡이 다 딸려 있어요. 딸려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장 캡이 없는 경우에도 거기에 따로 비치된 캡이 있거든요. 그걸로 알아서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누구라는 따로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럼 드레스 투어 때 우리 원피스를 꼭 입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피스가 입고 벗고 하기 되게 편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원피스를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 가운이 있어요. 가운이 있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머리 만져주시기 전에 저한테 환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속옷까지 싹 다 벗어가지고 아래 속옷 말고 위에 속옷 다 벗어가지고 따로 걸어두고 그냥 가운만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드레스 입고 바로 가운을 입혀주시거든요. 가운 입고 다시 또 벗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원피스를 입거나 원피스를 꼭 입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뭘 입고 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냥 무조건 편한 거, 내가 제일 편한 거, 불편한 옷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때 한겨울에 찍어가지고 기모 고무줄 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갔어요. 골지 티셔츠 입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투어 할 때 화장을 받고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진짜 한 드레스 투어 하기 한 일주 전까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안 하고 갔어요. 평상시에도 제가 화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 하고 간 이유가 첫 번째로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웨딩 준비를 하다 보면 진짜 수많은 돈 깨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뭐 추가금이 든다던가 아니면 이런 곳까지 돈 써야 돼? 하는 곳에 돈을 쓴다던가 등등등 정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까지 투자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이제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간다던가 아니면 아이브로우나 아이섀도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살짝 더 진하게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촬영 때나 아니 본식 때 하는 그 메이크업 업체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셔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 필수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야 뭐 내가 더 예쁘고 그렇게 해야 뭐 드레스 고를 때 더 쉽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다음 마지막 Q&A를 제가 뭘로 꼽아왔냐면 그러면 드레스 투어 할 때 꿀팁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우리가 드레스 투어라는 거는 드레스라는 걸 처음 입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과 걱정과 설레임과 막 별별 감정들이 되게 교차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제 우리가 인스타에 들어가죠.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 업체를 이제 들어가요. 그 업체에 들어가서 올라온 사진을 쫙 봐요. 와 이게 진짜 예쁘다 하면서 캡처를 해요. 다 캡처를 해. 그럼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세요. 뭐 보고 오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게 다 보여드려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겠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그거를. 왜냐면 그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명이나 진짜 많은 뭐 대여섯 명까지 입혀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입혀주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체형들을 보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일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플레이어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들한테 다 맡겼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드레스 투어 할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드레스들 중에서 너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보여줄게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골라가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업체를 고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총 4벌 입잖아요. 그 중에 이제 2벌 정도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나머지 2벌에서 3벌 정도는 그분들한테 맡기시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골라가면 진짜 뭐 어제 들어온 거, 엊그제 들어온 신상들을 인스타에 업로드하지도 않은 신상들을 저한테 입혀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4벌 다 골라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드레스 투어 Q&A를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